육회에서 여리는 막돌이라는 수귀에게 공격을 당해 구정물을 뒤집어쓰고 그 충격으로 쓰러졌지요. 강철이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온 힘을 다해 여리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여리의 몸에는 저주의 흔적이 남아있고 이상해. 몸이 무겁다.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어. 강철이 역시 자신의 이무기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리는 병상에서도 강철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깊어집니다. 한편 왕희정은 중전의 태아를 노리는 팔척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중전도 같은 증상이었다. 태중이 아기를 노리고 있다. 네 아들놈을 대신 내줄 테냐? 무녀 여리와 강철이를 비밀스러운 궁궐 지하로 안내합니다. 이 지하 공간은 조선 초 왕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왕실의 어두운 기운을 봉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축조된 곳이었지요. 벽에는 오래전 문현업덕이 팔척귀와 맞섰던 구판의 벽화가 그려져 있고 팔척귀가 왕실의 원한을 품게 된 진짜 이유를 암시하는 공문서와 부적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세 사람은 그곳에서 팔척귀의 슬픈 과거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왕실의 비밀을 하나둘 알아가게 됩니다. 팔척귀는 키가 약 2.4m에 달하는 거대한 귀신으로 진의 때를 조종하고 혼령을 일으키는 등 초자연적 능력을 지녔으며 궁궐을 공포에 몰아넣는 핵심 빌런 역할을 합니다. 팔척귀의 정체는 과거 왕실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반란이나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장군의 혼령으로 보입니다. 갑옷을 입고 있고 불에 그을린 상처와 얼굴의 흉터, 그리고 장군다운 위용이 그 단서입니다. 왕실에 의해 죽은 인간의 한이 깃든 존재이기도 하며 복수와 저주의 화신으로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수백 년을 유랑한 혼령으로 그려집니다. 팔척귀가 이렇게 강한 원한을 품게 된 이유는 바로 왕실의 배신과 잔혹한 희생 때문입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과 왕실 내부의 비밀과 죄악이 팔척귀의 탄생 배경에 얽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팔척귀는 단순히 퇴치해야 할 적이 아니라 여리와 강철이의 운명을 시험하는 강력한 벽이자 인간성의 어두운 단면과 왕실의 업보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강철이의 동생 이무기 비비는 인간 세상에 더 깊이 발을 들이밀고 형과 여리의 사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비비는 여리를 찾아와 이무기가 인간을 사랑하면 결국 비극이 찾아온다. 형도 언젠가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경고를 남기지요. 비비의 말은 여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강철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기에 여리는 강철이를 믿고 의지하기로 합니다. 이무기가 인간을 사랑하면 겪는 비극은 인간 정기에 스스로의 혼이 약해지고 영원히 봉인당하거나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무기는 인간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힘과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편 팔척귀는 다시 한번 중전의 태아를 노려 궁궐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여리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비밀 부적과 명두로 팔척귀를 봉인하려 하지만 팔척귀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힘으로 궁궐 곳곳을 어지럽힙니다. 위기에 처한 여리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강철이는 자신의 이무기 힘을 희생하려 합니다. 살을 풀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살을 쏜 귀신을 잡는 것. 이리 시간을 지체하다 여리가 죽는다. 그는 자신의 용심, 즉 이무기의 심장 일부를 부적으로 삼아 봉인을 강화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모습에 금이 가고 이무기의 본 모습이 드러날 위기에 처합니다. 궁중 신하들은 그를 괴물로 여기고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때 왕희정은 신하들과 군사들 앞에 나서서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은 그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영웅이다.
누구든 그를 해치려 하면 왕명을 거역하는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외치며 강철이를 보호합니다. 이 결단으로 신하들은 칼을 거두고 강철이는 목숨을 잃거나 쫓겨나지 않고 왕실의 공식적인 동맹이 됩니다. 이 순간 강철이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왕의 신임을 받는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왕위정과 함께 팔척귀와 맞서는 동반자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왕의 결단은 강철이의 정체가 드러나도 그를 받아들이고 왕실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는 동료로 인정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강철이의 정체가 궁궐 사람들에게 드러날 위기에 처한 직후 궁 안은 한층 더 긴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리는 강철이의 이무기 본성을 본 후 혼란스럽지만 그가 자신과 왕실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썼다는 걸 깨닫고 더욱 마음을 열게 됩니다. 왕 이정 역시 강철이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팔척귀와의 최종 결전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이때 곽상충을 비롯한 대신들은 강철이와 여리, 그리고 왕의 밀착 행보를 수상하게 여기며 이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중전의 태아를 노리는 팔척귀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대로 고한다면 내 목숨만을 살려줄 것이다. 지금 나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궁궐 곳곳에 왕귀들이 출몰해 혼란을 부추깁니다. 여리는 조문 업덕이 남긴 비밀의식을 승계하며 강철이와 함께 팔척귀의 원한이 시작된 옛 궁터를 다시 조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팔척귀가 왕실의 원한을 품게 된 과거의 진실, 그리고 팔척귀가 인간이었던 시절의 슬픈 사연을 알게 됩니다. 한편 강철이의 동생 비비는 인간 세상에 더 깊이 개입하며 여리와 강철이의 관계를 시험하는 새로운 계략을 꾸미지만 여리는 비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강철이와 힘을 합쳐 팔척귀를 봉인할 준비를 계속합니다. 마지막에 팔척귀는 드디어 중전의 태아를 직접 노리며 궁궐에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여리는 명두와 부적을 이용해 봉인 의식을 시작하고 강철이는 자신의 이무기 힘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여리와 왕실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리와 강철이, 왕 이정이 각자 자신의 운명과 맞서는 장면이 긴장감 있게 그려지며 팔척귀와의 최종 대결을 앞두고 마무리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SBS 드라마 귀궁 7대 8회를 저만의 상상력으로 예측한 소설 뇌피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